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성시에 600평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도로 문제하고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600평이 있으면 건물이 2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0 몇 평은 그냥 임야 상태로 요것도 개발 가능한 토지입니다. 임야인데 요 물건을 한번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11월 달에는 48만 원이었고 12월 달부터는 55만 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대폭 좀 올릴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서 구매하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볼게요. 물건 먼저 보겠습니다.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인데 보세요, 여러분. 화성시 송산면이에요. 송산면이면 옛날에 제가 한번 강했던 물건 바로 옆이거든요. 그것도 11억에 낙찰받아갔죠. 800평을 10억에 낙찰받았어요. 그죠? 이번에는 600평짜리인데 얼마에 낙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교재 구입해 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지만 그 외 분들은 제가 무료로 상담 안 해드립니다. 어쨌든 토지는 613평이고요.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2동이 있어요. 2동이 있고 잘 지어놨죠? 전원주택 단지로 펜트하우스로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지만 매각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613평. 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토지 800평짜리가 10억에 낙찰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옆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는 시세는 잘 모릅니다. 또 시세 가서 시세 조사해봤냐 어쩌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방송 듣지 마시고요. 시간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세요. 자, 위치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죠. 위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참 첨단 산업도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송정리 여기가 800평짜리가 제가 임야죠. 임야 소개시켜드린 거 제 강의에 있습니다. 요게 10억에 낙찰됐고 지금 이제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쪽 위치보다는 이쪽 위치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C도 이렇게 이쪽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그 송산 터미널도 있고 오히려 이쪽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죠. 이쪽보다는 물론 이쪽은 이렇게 철길이 지나간다는 어떤 그런 그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나 대동소이한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철도가 이렇게 화성시청역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지금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화성 그린시티, 엄청나게 큰 도시죠? 여기가 지금 그리고 있고, 지금 양쪽, 여기 하나 물건 소개시켜서 누군가 낙찰 받아갔고, 그죠? 오늘은 제가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거 동영상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삼존리, 대가 101평, 또 삼존리 대죠 101평, 그 다음에 삼존리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게 94평, 그 다음에 임야가 381평입니다. 요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단독주택 2층짜리는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각 제외죠.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지는 법정지상권 영향을 받으니까 보통 20%에서 30% 다운돼서 감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까지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문제하고, 왜? 건물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 도로 문제를 왜 짚어봐야 되지, 여러분? 도로 문제, 면지역이잖아. 그죠? 송산면이잖아요. 제가 바로 전강의 때, 409강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동지역과 면지역을 나누면서 설명해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도로 부분. 이게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대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자, 그럼 법정지상권은 정의를 내리면 그거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럼 저당권 언제 설정됐죠? 이게 2016년에 됐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자 저당권 언제 들어왔죠? 저당권 2016년 5월달에 들어왔죠? 그리고 밑에 지상권이 있는데 어제 이제 어떤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지상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후순위든 선순위든 같은 농협이잖아요. 같은 대원 신협이잖아요. 이게 선순위의 지상권에 상관없고요. 후순위 지상권에 상관없어요. 소멸됩니다. 왜? 이것은 이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이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또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의뢰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 없어지면 이 지상권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말소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5월 27일 날 됐는데, 자, 그러면 5월 27일 날 이 토지에 5월 27일 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서나 그런 거 보세요. 감정평가서나 보시는데, 여기 아니구나. 제가 이쪽으로 가봐라. 2018년 2018년 때는 건물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보면 2018년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2016년 5월 달에 한번 볼게요. 2016년 5월 달. 2016년에는 보니까 이게 뭐 나무가 울창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죠? 봄이나 뭐 그런 쪽 되나? 일부러 이렇게 표시했나? 어쨌든 봄철 되는가 봐요. 봄이나 이렇게. 봄이 뭐 피다 말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여기에 두 동이 없지요. 카카오 지도상, 그러니까 다음 지도상에는 2016년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2016년, 이게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몇 월인지. 이게 월은 제가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월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컴퓨터 잘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뭐 다음 지도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자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한번 보면 자 로드뷰로 보면 여러분 건물이 있어요. 그죠? 로드뷰로 보면 건물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 모양을 봐서는 가을 정도 되지 않나. 그죠? 저당권이 5월 16일 날 설정이 돼 있잖아. 근데 건물이 있었어. 참 애매하죠, 이런 때. 그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판단이 애매할 때는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며칠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재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교재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동글베개 쳐놨어요. 근데 교재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제가 다 공개를 해놨죠. 이렇게 뭐라고 다 써놨죠. 땡땡땡땡땡 다 써놨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5월 16일 날이 저당권 설정이 되니까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애매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5월 16일 날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착공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 9월이네요. 2021년 9월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2021년 9월인데 이걸 어떻게 돌리지 이걸? 2021년 9월에는 있었네요. 어찌되든 간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때 당시에 다음 지도상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간단하다고, 어려운 거 아니다고.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유추해 보건대 요런 경우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죠? 저당권이 들어왔고 바로 같은 날짜에 지상권이 들어왔잖아요. 지상권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80% 정도는 건물이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 느낌에. 물론 확인해 보셔야 돼요. 80% 정도는 건물이 없을 거로 추측하는데,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 확인 안 되면 몇 가지 방법, 서너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서너 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까 요거 제 강의 전 강의 참고하시고 제 교재에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법정이상권 문제는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문제예요, 여러분. 도로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여기가 비도시 면지역이죠. 성산면이죠. 성산면. 읍지역도 아니고 동지역도 아닌 면지역이죠. 그럼 면지역이면 이 도로 소유자들, 내가 여기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그 다음에 이 도로 그 다음에 이쪽 임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야가 나왔는데, 자, 어차피 이거는 뭐 건축물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안 치려고 할 때, 여기다 건축물을 위해서 이제 뭐 요렇게 자르면 되려나? 이거 요렇게 하면 이 모양이 좀 이렇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과소토지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잘 나올라나? 어쨌든 이거 380평을 잘라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내 토지는 요거 101평 요거 380평을 300평, 이거 80평은 뭐 도로 뺀다 하더라도 300평을 나누면 이거 150평, 요거 150평. 그래도 꽤 큰 면적이죠. 그죠? 그래도 한 뭐 500평 정도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 제가 보기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여기 여러분, 이 도로도 제 거예요. 이 도로도 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바를 게, 우리가 이게 진입도로부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진입도로의 소유자들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 그죠?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면적이니까. 도시지역이라면 상관없어요. 동지역이라면 이미 이 도로는,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도시 면지역은요, 개발행위 부사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받아오라면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50% 받아오세요. 100% 다 받아오세요. 아니면 뭐 이쪽 소유자만 어떻게 뭐 받아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죠? 비도시는 왜 도로법상 도로의 지정 공고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접도 의무도 없어요. 그죠? 비도시지역은 접도 의무도 없다고요. 4m 도로에 내 땅에 2m 접해야 된다. 이런 접도 의무도 없어요. 비도시 면지역은. 그리고 접도 의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자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여기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이런 때요,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상식, 또 판례,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판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법조문, 또는 어떤 다른 뭐 지침이 있다면 지침, 또 개발행위가 어떤 그런 운영 지침에 어떤 숨어있는 어떤 단어들을 좀 이렇게 공무원한테 보여줌으로써 이게 이렇게 됐으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개발행위가 허가 조건에 뭐 이렇게 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좀 그런 자료가 허가 자료가 있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비도시 면적이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뭐뭐길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로 또는 도로대장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비도시 면적이지만, 그죠? 비도시 면적이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렇지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도로대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다 말씀드리네. 거의 80%다 말씀드리네. 세 번째는 여기 개발행위가 조건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공무원한테 요청을 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님이 이제 그럴 거예요. 그냥 여기 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도 잘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내가 잘났다고 막 떠들고 책상, 전시가 되겠지만 책상 뒤집고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막 겁주고 그러면 공무원도 이렇게 쉽게 허락 안 해요. 그죠?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죠? 안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서라든가 허가 사항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제 이제 뭐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네 번째 제가 이제 제 교재 보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대법원이 지난 3년 동안 물정 법권주의 예외로 인정하는 분양된 단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일반 공용의 통행로서 배타적 사용 수요권이 제한된 것으로 소유자도 막을 수 없다. 그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달라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100%,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엊그제도 좀 이렇게 어떤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약간 조금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자,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있잖아요. 단지 내 도로. 요거에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전체가 A라는 한 사람의 소유였어. 그리고 전체가 또 A라는 한 사람의 소유였는데, 이걸 이제 이게 도로를 이렇게 쫙 내고, 여기도 이렇게 도로를 쫙 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양쪽에 분양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 처음 하네. 원래 제 교재만 실려 있는 건데, 자, 요거 이게 한 사람 소유예요. 한 사람 소유. 이 A라는 사람이 분양을 하면서 이 진입로는 지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소유일 수도 있고. 자, 이 진입로가 여기 뭐 B, C, D, E, F, G, H, I. 자, 그러면 이게 진입로는 n분의 1. 그죠? B부터 해서 C까지 n분의 1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도시지역은 아니에요.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개발행위가 받으면 돼요. 그죠? 이 도로의 소유자의, 이게 만약 도로가 여기가 진입로고 여기가 지목이 돼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비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지역이라고요. 비도시지역은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죠. 건축법상요. 그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그죠? 분양 목적의 단지 내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자, 이 A가 혼자 소유하고 있어, 이거. 그럼 이것은 지가 분양하면서 지가 땅을 팔아먹은 거잖아. 팔아쳐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봐서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동의해줄, 국가에서 이런 걸 동의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예고하면 안 된다고요. 법에서 오류가 있는 걸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이 소유라고 한다면, 비도시 면적인 경우에요. 이것도 다 비도시 면적이 이렇게 n분의 1이 됐다. 여기가 다 임야야, 임야. 이걸 이제 이 땅을 개발하려고 그래. 이 땅을 뭐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안성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면적이잖아, 거기가요. 그래서 화성시 송산면, 면적이죠. 면적에 이렇게 분양, 아까처럼, 분양 단지 내가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게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n분의 1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100%, 또는 요즘 저도 엊그제 배웠는데, 요즘은 또 화성시에서는 50% 정도만 받아오세요, 동의를. 왜냐면 50%를 받아오면 처분은 제가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분은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용 수익은 100% 동의가 아니어도 되죠. 그죠?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민법을 조금 동원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50% 동의만 받아오세요. 말만 잘하면 관리할 수 있는 권능이 과반수가 안 돼도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몇 사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행위라는 게 공무원의 어떤 아주 지극히 재량권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그러신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자, 분양 목적의 단지 내 도로. 우리가 이 판례를 갖다 주면 공무원이요,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비도시 면적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 그죠?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 설령 여기가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여기가 다 개발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다 지목이 되면서도 내가 여기 임야를 개발하려고 할 때도 공무원이 안 됩니다. 사용수량서 받아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요, 거의 100%, 그러니까 10년 이전에는요, 10년 이전에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죠? 제가 전 강의 때 바로 409강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그죠? 웬만한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에 아직도 고리타분한 어떤 지자체는요, 뭐 옛날 규정 들먹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공무원은 아마 이런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만나면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시대에 맞는 공무원하고 만나면 얘기가 쉽게 잘 돼요. 왜 그분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뭐 허가해줘도 문제 없겠네, 그죠? 그런 데 되니까. 근데 어느 것이 됐든 그죠? 단지 내 분양 도로는, 그죠? 분양 도로는 이런 경우는 100% 해줘야 되고, 사용 동의가 없어도 되고요. 이런 경우는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오라고 살 수 있다. 그죠? 면지역 같은 경우. 그러나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죠? 안 받아도 된다는 공무원들이 아마 상당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이죠? 자, 이 물건. 자, 그러면 이미 여기는 다 지목이 대로 다 편했잖아요. 그죠? 대로 다 편했죠. 면지역이라고 하지만, 그죠? 비도시 면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도로는 이미,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아마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내 분양 도로거든요. 옛날에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 떼보면 이게 아마 다 한 사람 소유였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런 단지 내 분양 도로는, 그죠? 사용수납이 필요 없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그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면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뻥 짜서 그냥 의자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멍하고 쳐다보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알아야지 공무원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로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낙찰을 받으면 이거 법정 이상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조사하는 방법 제 강의에 다 있고 교재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자, 여기에 이 땅을 갖다가 이게 380평인데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도로만 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도 분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상당히 수익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7천씩 감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30% 하면 2억 얼마씩 감정이 됐을 거예요. 한 2억 한 5천, 그러니까 5억 잡죠, 뭐 이거. 한 4억 잡죠. 그러면 4, 3, 12, 뭐 1년에 한 1,200만 원, 한 1,400만 원 정도 지료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데 살면서 지료를 이렇게 줄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이 땅을 이분한테 파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많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빨리 전화 주시거나, 아니 그러면 제가 이 강의는 빨리 내릴게요. 단 저희 구독자가 아니라 저희 교재 구입하신 분 안에서 제가 요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되지?